VR, AR 쪽을 봤을 경우에는 동원아텍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H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과연 투자 수익을 어디서 얻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몇 가지 종목 한번 추려서 갖고 왔는데, 내년에 꼭 들고 가야 될 업종하고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뭐 내년에 뭐 여기서 몇 배 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큰 시세가 난다라고 했을 때 다 뭐 좋은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기정사실화예요. 내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알게 모르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변화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결국은 일상생활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온라인 상에서 보낸다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고, 이와 결합된 신사업들이 내년도에 정말 큰 투자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VR 기기의 발전. 그러니까 지금 오큘러스에서 VR 기기가 가장 대표격이라고 하지만 내년 말에는 애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VR 기기가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처음 딱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발매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삼성전자, 뭐 LG전 지금은 철수를 했지만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을 하겠다고 이 시장에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 그 당시 시세 10배씩 갔거든요. 정말. 지금 딱 이 시장이 개화되는 시장이 VR 기기 이쪽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VR 기기 쪽에서의 그런 부품 업체들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 VR 가장 큰 성장을 보이는 쪽은 아무래도 이 VR 기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가장 큰 시세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파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대신에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동훈아나텍. 네, 저 이제 차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훈아나텍은 햅틱 IC 칩으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촉감이라든지 힘, 그리고 이렇게 진동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칩이거든요. 이게 이제 햅틱 IC 칩이라는 건데, 오큘러스의 이 햅틱 IC 칩을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동훈아나텍이.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오큘러스가 이게 VR 기기도 있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게 장갑 같은 형태 해가지고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 촉감을 느끼게끔 그런 기기를 지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납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면 이제 조만간 뭐 내년 초에 제품 공급도 가능하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인데, 이 고도화된 촉감 인식 햅틱 제품이 이 회사를 굉장히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햅틱 IC 칩은 이 VR 기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도 매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작년부터 제네시스 G80 모델이라든지 이런 터치 컨트롤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도 이 상위 고급 모델에서는 이 햅틱 드라이버 IC 칩을 적용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분야에서 축적된 이 햅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용 시장으로도 본격적으로 공략이 가능하고, VR, AR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점차 수요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양봉해서 사지 마시고요. 그렇죠. 오늘 같이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훈아나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동훈아나텍 이 회사의 그 기본적인 특징, 그러니까 뭘 해서 먹고 사는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팹리스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설계만 해요. 칩의 설계만 하고 설계된 칩을 가지고 생산을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거죠. 이렇게 생산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OIS라고 하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칩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화웨이 쪽으로 납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이제 미국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화웨이 쪽의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호하나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화웨이 매출이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주고객사가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와 관련된 OIS 관련된 매출이 많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OIS 쪽의 매출 성장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햅틱 IC 칩이라는 이 칩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카메라 쪽 매출을 능가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훈하나텍은 완전히 좀 다른 회사로 좀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내년도에 VR, AR 쪽을 봤을 경우에는 동훈하나텍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래량도 또 많이 터졌네요.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거는 이제 오큘러스 쪽으로 이 그 장갑각 같은 그런 쪽으로 이제 공급 가능성, 부품 공급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거래량이 터져 나왔는데 눌렸다가 다시 한번 21선 정도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이 회사의 힘을 좀 최근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 투자할 만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좀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요. BH입니다. BH. BH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필수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FPCB라고 하는 이제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 업체죠. 이번에 3분기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분기에는 한 10억 원 규모로 적자 폭이 대폭 감소를 했는데 3분기에 437억 원의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이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애플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는 폴더블 이 FPCB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과 관련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이제 실적이 많이 찍히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건데 앞서 이제 오큘러스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 역시도 이제 이 VR 기기를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애플에서 VR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가 멀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맞아. 오큘러스라든가 이거 사용해본 사람들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막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해상도가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고해상도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LCD는 절대 구현해낼 수가 없고요. 무조건 OLED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급화된 OLED를 써야 되는데 이 OLED가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대부분의 OLED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 삼성은 Y옥타라고 하는 이 내장형 터치 패널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는 이 제조 기술에 사용되는 RFPCB를 BH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애플이 VR 기기를 나타내고 삼성은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를 가져다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BH의 이 RFPCB 단가도 매우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는 지금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반짝할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더블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과 관련된 그 PCB의 출하량이 내년도에도 굉장히 커져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의 경쟁사라고 좀 할 수가 있는 삼성전기가 경쟁 업체거든요. 이 삼성전기가 이 시장에서 사업 철수를 이미 공식화했습니다. 사업 철수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철수한 사업 부분에서의 MS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한 15% 정도 점유율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BH 같은 경우에는 이 AR, VR 기기의 성장세와 함께 그리고 기존 사업에서도 시장 점유율 상승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BH 역시도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유는 왜일까요? 게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아까도 얘기하셨죠. 예, 게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임 업종은 최근에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이게 왜 일단은 논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왜 그러냐면
이 베트남 게임사가 개발한 엑시 인피니트라는 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유저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을 너무나 많이 현금화 시키면서 그렇죠. 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장에서 코인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 가격 하락은 이 P2E 게임의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의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게임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게임은 그치. 재밌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가상화폐 이것 때문에 아니라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아이템 사고 싶고 뭘 사고 싶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코인을 가지고 게임 내에서 아이템도 사고 뭐 내 캐릭터를 꾸며보고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이 게임 내에서 코인들이 소비가 될 것이고 현실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러려면 진짜 게임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게임이 재밌으려면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IP입니다. IP. IP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검증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한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컴투스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정말 게임 업종 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잠재력 큰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P2E 게임을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1분기에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 런칭을 한 이후에 2분기에 이제 정식 런칭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1 매출 목표를 한 8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지금 위메이드가 미르포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이게 1 매출 수준이 2억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지난달에 한 6, 7억 수준까지 올라온 건데, 만약에 컴투스의 크로니클이 1 매출 8억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붙는다고 했을 때 한 7, 8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컴투스가 기본적으로 한 1200억에서 한 1300개 정도는 영업이익이 찍혀요. 그러면 내년에 신규 추가적으로 한 700개에서 800개가 이익이 붙는다 했을 때 2000억 이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10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게임 업종이 한 10배 정도의 그러니까 멀티플 적용받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30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K뱅크 지분까지 이런 걸 봤을 때 못해도 한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분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내년도에 그런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컴투스는 내년에 시가총액 앞자리는 바뀔 것 같습니다. 뭐 3자라든지 4자까지도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임 업종 내의 탑픽은 컴투스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네. 이건 좀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나온 주식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렇죠. 분들이 컴투버스. 자,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율주행 쪽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애플카의 출시는 곧 자율주행 자동차의 출시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단순 전기차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율주행차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 해가지고 그 애플카 내에서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여러 앱을 즐기고 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플카의 자율주행차의 목표인데, 지난번에는 MC넥스를 말씀을 드리고 왔지만 추가적으로 이 해성DS라는 회사 상당히 좀 좋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DS는 이제 패키징 기판 업체거든요. 근데 이쪽은 다른 경쟁사와는 좀 다르게 차량용 반도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년도 수주로 확정되어진 상황이고요. 지금 풀캐파로 완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억 원을 들여서 생산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키우겠다라고 좀 많은 얘기를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쪽에 패키징 기판 업체로서의 성장이 내년도에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한 120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7,888억이네요. 7,800억, 7,900억 정도인데 내년도에 1,200억 정도의 수준의 이익 전망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 역시도 상당히 좀 싸다라는 아직 시가총액이 많이 싸고 갈 길이 먼 회사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괜찮은 주식이 또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내년도에 큰 상승은 좀 보일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하고 시장 여건이 좀 어려운 건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똘똘한 종목들을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연말까지 내년을 준비하는 좀 장세를 좀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 명신산업이라는 회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신산업이면 어떤 회사죠?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해 올라온 게 없어요. 이렇게 빠지기만 했습니다. 보시면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자동차 업종이 이게 참 올해 내내 정말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는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다 이번에 저 워낙 증권사 모든 증권사에서 추천했다가 아주 피를 아주 크게 봤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키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맞닿아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는 자동차가 이연된 수요가 분명히 좀 커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렇게 명신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명신산업에는 이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무게는 줄이고 강도를 올리는 건데 지금 테슬라에 지금 이 기술을 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미국의 텍사스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이제 텍사스 기가팩토리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내에 완공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테슬라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명신산업 내에서 테슬라향 매출 비중은 한 60에서 65%까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명신산업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신산업에는 유의할 부분이 바로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한 1280만 주 정도 1280만 주 정도를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락업이 풀리면서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한 수기로 제가 계산을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한 150만 주 정도 또는 150만 주 이내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물량만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해소가 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좀 눌려있는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 테슬라향 매출이 올라온다는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명신산업까지를 제가 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5개의 종목 동훈하나텍, BAG, 컴투스, 해성DS, 명신산업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좀 좋게 보시는 거죠? 네, 탑픽 종목을 보고 있고 저는 글쎄요 뭐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꾸준히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사 모아가기만 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고. 근데 이번에 워낙 그 장기 투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워낙 그 뭐라 그럴까 손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겁이 먹어가지고 이제 좀 수익 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항상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 왔던 거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저는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 같아요. 너무 트레이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계좌를 2개로 나눠보세요. 내가 진짜 이 회사는 정말 장기 투자용으로 이 기업의 성장을 믿고 가져간다. 빠질 때마다 10주든 20주든 모아가는 종목 기다려서는 딱 박아놓으시고요. 나는 다른 쪽에서는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다른 계좌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 애매한 시점이에요.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을 할지 올해 연말 그 마지막 장은 얼마로 끝날지 내년도에 어떻게 시작이 될지 참 다 궁금하고 다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참 문제인데 어쨌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미리 움츠러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